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역사킹 김재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시대 미제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범인을 같이 추리해 보시죠. 서기 1225년 동장궁이 기승을 부리던 정월 어느 날 고려 국경 너머 압록강변에서 몽골의 사신 조고여가 살해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시체 주변에는 고려에서 선물, 공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값비싼 비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금품을 노린 산적은 아니란 뜻이었습니다. 자, 당시 시대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13세기 후반은 징기스칸이 한창 위세를 펼치던 때입니다. 몽골의 사신이 고려에 왔다. 싸늘한 시체가 되었다. 이 사건은 훗날 몽골이 30년에 걸쳐 6차례나 우리 고려를 침범하는 발단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과연 범인은 누구일까요? 자, 몽골의 사신을 죽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몽골은 자신들의 사신을 해친 나라에 대하여서는 무자비할 정도의 보복을 가하는 걸로 매우 유명했습니다. 본보기를 보이는 거죠. 이런 공격을 받은 곳에는 닭이나 소 등 가축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고려 조정에서 몽골의 사신 조고여를 살해했을까요? 자신들의 나라에 왔다 몽골로 돌아가는 기국길에 오른 사신을 자객을 보내 따라가 국경을 넘자마자 죽였다? 너무 티가 납니다.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죠. 고려가 세계 최강 부대 몽골과 일부러 전쟁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 안 됩니다. 당시 고려와 몽골의 관계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몇 해 전 몽골의 공격을 피해 고려의 국경까지 내려온 종족이 있었습니다. 바로 거란족입니다. 몽골을 피해서 이 거란족이 내려오니 고려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남의 전쟁에 휘말릴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 국경을 침범한 거란족을 고려는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고려의 선택은 바로 양동작전. 몽골과 고려는 위아래에서 거란을 압박하여 마침내 그들을 격퇴하고 몽골과 형제의 매를 맺습니다. 몽골은 상대방을 정복하거나 군신의 예를 맺거나 아니면 지도상에서 아예 없애버리는 매우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형제의 예를 맺은 나라는 고려가 거의 유일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 또 고려의 기상과 위상을 느낄 수 있죠. 여기에서 유추해 볼 수 있듯이 고려와 몽골은 아주 좋은 관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형제의 예를 맺기는 했지만 몽골의 요구와 행태가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1년에 단 1회 10명의 사신만 고려에 파견하기로 한 최초의 약속을 깨고 분기에 한 번씩 대규모 사신단을 고려에 보냈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외국의 사신단을 맞이하는 것은 많은 경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일이었습니다. 고려는 놀랍게도 몽골에게 강력한 항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당시 몽골에게 외교적 항의를 한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며 주변국에서는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고려가 몽골에 항의를 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약속한 대로 사신은 1년에 1회 10명으로 제한함을 지켜라. 둘째, 고려에서 나지 않는 곡물은 요구하지 말아라. 우리 땅에서 나지 않는 곡물은 보내줄 수 없다. 세 번째, 고려의 왕이 몽골의 왕을 아련하라는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 고려 역사에 전례가 없는 외교 관례이다. 할 말은 하는 외교를 한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몽골은 고려의 이런 당당한 태도와 합리적인 요구에 전혀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아까 몽골 사신들의 대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했죠. 이 사신들의 횡포에 가까운 짓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 사신들이 고려를 왔을 때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고려 왕 앞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 완전히 이 오랑캐들 궁 내에서 화살을 쏘아 왕 주위에 있던 환관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양아치입니다, 양아치. 이거는. 이런 몽골 사신들 중에서 가장 악질적인 인간으로 최상위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가 있었으니 이자가 바로 뒤져버린 저고요였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저고요로 대표되는 몽골 사신의 행포를 견디지 못한 고려 조정이 살해 동기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게 옆집 아이와의 싸움도 아니고 나라 간의 전쟁으로 번질 수 있는 몽골의 사신을 고려가 그렇게 살해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려 조정에서도 몽골의 잔혹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몽골 사신 저고요가 고려와 몽골 국경 근처에서 살해되자 몽골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죠. 그런데 이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고려 국경수비대가 몽골 진상조사단을 향해 화살을 쏘면서 군사행동을 감행하고 조사단을 쫓아내버립니다. 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당시 국경수비대에 근무하던 군인의 인터뷰를 재현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려 조정에서 조고요를 죽이고 몽골의 진상조사단을 쫓아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압록강과 두만강의 국경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는 헛소리입니다, 헛소리.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고요를 죽인 것은 동진입니다. 여진족이 세운 나라 동진이요. 그리고 우리 고려는 몽골 진상조사단이 여진족으로 이렇게 막 변장하고 국경을 침범하는 걸로 알고 오인 사격한 겁니다. 이 왜 그러냐면 여진족들이 몽골군 옷을 입고 변장하고 우리 국경을 넘어오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몽골군 옷을 입고 오면 우리 고려군이 공격을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네네네. 네. 그럼 몽골의 진상조사단 공격은 오인 사격이었다고 치고
동진이 몽골 사신 조고열을 죽였다는 물적 증거는 있습니까? 물적 증거는 없지만 명백한 정황 증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 동진이 몽골과 단교를 했습니다. 이 징기스칸이 유럽이나 서역 쪽 정벌에 열을 올리고 있는 틈을 타 이를 치른 것이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고려에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그런데 고려 쪽에서는 이 쉽게 손을 잡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 동진 조정에서 막 애가 타는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죠. 어떻습니까? 동진에서 살해 동기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뭔가 약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제3의 유력한 용의자가 있다는 제보가 방금 들어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조고열을 살해한 것은 고려도 동진도 아닙니다. 둘 다 전쟁이 나면 몽골에 패할 것이 뻔한데 고려와 동진이 미쳤다고 몽골의 사신을 죽이고 시체를 그대로 방치했겠습니까? 노노노. 범인은 바로 몽골입니다. 자작극이다 이 말입니다. 고려를 치기 위한 빌미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몽골 조정이 치밀한 계획하에 일으킨 살해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결과가 말해주었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은 조고요 살해범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사지선다로 준비해 봤습니다. 1번, 무리한 요구와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몽골 사신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고려 조정이 실행한 일이다. 2번, 몽골과 단교 후 고려의 미온한 반응에 불안감을 느낀 동진 조정이 고려와 몽골 사이를 이간질시키기 위해 저지른 일이다. 3번,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는 고려를 공격하기 위해 몽골이 일으킨 자작극이다. 4번, 인간의 재물 따위에는 관심이 없는 백두산 호랑이가 악랄한 조고요에게 내린 벌이다. 자, 여러분의 대답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역사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